네, 그럼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한글어표 작성 같이 진행할 유인근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 이틀 동안 저희가 한글어표 작성 진행할 건데, 커리큘럼은 아주 단순합니다. 네. 한글어표 작성이 이제 주겠죠? 네, 주고, 요 실습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콘텐츠가 내용이고, 실습은 제가 이제 나눠드릴 엑셀 파일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 첫 시간부터 실습 바로 들어갈 수 있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는 현그램표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시간 정도부터 제가 이제 그 사이에 나눠드리는 요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내일까지 쭉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번 컨텐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 주제는 현그램표지만, 그래도 현그램표도 재무제표의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의미를 좀 더 이해를 하고 나서 현그램표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재무제표 슬라이드를 교재에 넣습니다. 네. 그럼 재무제표가 뭐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재무제표의 정의는 회계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요건인데, 이거는 회계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결국에는 회사가 재무제표 만드는 이유는 뭐라기 때문에, 회사가 경영활동을 하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경영활동에 뭐가 있냐는 거는 예시를 든다면 수만 가지 예시를 다 드릴 수도 있겠죠. 네, 그 많은 중요한 경영활동이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경영활동의 경영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이 큰 규모의 경영도 있겠지만, 조금만 1인 커피숍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하나의 경영이거든요. 그 조그만 경영활동 할 때도 가게 할 때도 경영활동이 발생할 텐데, 근데 경영활동 발생할 때마다 사장님은 중요하게 이제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하는 거를 나무를 심는 걸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경영활동 발생할 때마다 어떤 나무를 어디에 심을지 고민하면서 한 그루씩 사장님이 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루에도 몇 건의 경영활동이 발생할 테고, 여러 그루의 나무가 심어질 거예요. 아마 1년 정도 이제 지나고 나면 경영활동이 많이 발생했을 테니까 나무도 굉장히 많이 심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사장님은 뭘 한번 보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졌으니까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은 내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고민하면서 심었는데 이거의 결과물이 숲인데 숲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땅에 딱 있어요. 나무만 보면은 숲을 전체 모습을 못 보니까 전체 숲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숲의 모습을 보려면 이 경우에는 항공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죠. 드론 띄워서 사진 한 장 딱 찍으면 그 사진 한 장 안에 전체 숲의 모습이 한눈에 싹 들어오면, 내가 올해 원하는 모습으로 숲을 조성했는지 평가해 볼 수도 있고, 내년에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숲을 가꿔야 되겠구나 라고 계획을 세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 숲의 모습을 보시는 사진 한 장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사들도 마찬가지라 경영활동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모여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데를 좀 한눈에 보고 싶어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이제 하는 그 사진 한 장이 바로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의 경영활동이 그대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사진 한 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거를 저는 여기다 이제 집약이라는 말을 썼는데, 집약이라는 말보다는 요약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경영활동을 요약해 놓은 표가 이제 재무제표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보면 뭐가 요약되어져 있다? 회사의 경영활동이 요약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한 거가 요거 되겠고, 요게 이제 재무제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냐? 회사의 경영활동을 요약해 놓은 게 뭐다? 재무제표. 그래서 회사의 경영활동은 근데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그룹핑을 하고 있죠. 뭐죠?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으로 나누고 있고, 그것이 어디에? 재무제표의 어딘가에 요약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재무제표 하면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주로 요약되는지 화살표가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그죠? 재무활동이라는 게 자금의 조달이고, 그죠? 그 자금의 조달이기 때문에 빌리면 어디에? 부채에 요약되겠고요. 내 돈 넣으면 어디에? 자본에 요약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에 이제 어디 뭐가? 회사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요약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최초에는 자산에는 뭐만 있어요? 현금이 있겠죠. 현금이 이렇게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물론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현금이 있어야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현금 그거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 갖고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려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리소스를 이거 갖고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제조업을 한다? 그러면 공장 건물이라던가, 그죠? 기계장치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죠? 이렇게 현금이 없어지고 얘네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투자활동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투자활동은 주로 어디에? 재무상태표에 자산 쪽에 표시가 되더라. 자산을 보면 회사의 투자활동이 요약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제품을 만듭니다. 제품 만들면 생산 비용이 발생하죠. 팔려면 뭐 해야 돼요? 마케팅도 하고 유통도 해야 되죠. 이거 판매 관리 활동이죠. 그러면 팔리겠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매출. 이런 활동들을 뭐라고 부르죠? 영업활동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래서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가 어디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영업활동은 어디에? 손익계산서에 요약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재무제표가 뭐다? 경영활동을 요약해놓은 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 그러면 경영활동이 발생했을 때 재무제표로 요약을 해야 되구나. 얘를 요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요약할 건데? 라는 방법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경영활동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요약을 해줄 건데? 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방법론이. 어디 갔어? 바뀌었네. 네. 뭐냐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있더라. 그래서 발생주의로 요약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방금 나온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주의로 요약하면 뭐가 나온다? 현금화표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본면역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거고, 그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 거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화표. 두 가지가 바로 경영활동 요약해 놓은 표인데, 차이는 뭐다? 어떤 방법을 요약할 거냐? 발생주의로 요약할 거냐? 현금주의로 요약할 거냐? 방법론의 차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발생주의로 요약했을 때랑 현금주의로 요약했을 때 사진의 형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모습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똑같이 나오면 구분의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형태의 사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둘 다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경영활동이 나와 있어요. 경영활동이 보니까 X1년에 컴퓨터 100억 현금 구매하고요. X2년에 이거를 외상 판매하고 X3년에 회수했어요. 이 세 가지 경영활동이 전부 영업활동입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발생주의는 어디에? 손익계산서에 주로 나오겠죠. 영업활동 손익계산서니까. 그 다음에 현금주의는 여기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작성해 보면 똑같은 경영 활동인데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다른 사진이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죠? 쉬운 사례니까 요거 한번 작성해 보면 해보시죠. 네. 네, 해보셨나요? 뭐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려우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발생주에 따르면 수익은 언제 잡아야 돼요? 네, 판매되는 시점이죠? 이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매출이 나와야죠. 자, 플러스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고요. 그죠? 비용은 어떻게 잡아야 되죠?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은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련된 비용이 X 2년에 아무래도 이제 이게 발생주의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현금주의는 뭐 쉽죠. X 1년에 현금의 유출이 있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죠? 이렇게 한번 뭐 어렵지 않으니까. 제 노트북이 아니라서 좀 봤어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경영활동인데 어떤 방법으로 요약할 거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사진이 나왔다. 둘 다 어떻게 의미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제하고 있는 거죠. 다 이렇게 무조건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재무제표 뭐 내가 만들기 싫다고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강제 규정이잖아요. 그죠? 다 의미가 있으니 무조건 만들어라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실무적으로 와서 그러면 재무상태표 손익계 발생주의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될까를 잠깐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경영활동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기중에 발생을 하면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나무 심는 거죠. 회계 처리하는 거죠. 나무 심는 겁니다. 그죠? 이걸 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발생주의에 따라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결산이 되면 뭐 하냐? 결산회계 처리를 한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발생주의 때문에 하죠. 예를 들면 뭐 미수이자 잡거나 선급비용 잡거나 미지급이자 잡거나 이런 평가하거나 이런 건 이제 그야말로 발생주의를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누가 해요? 직접 사람이 쳐넣습니다. 그죠? 쳐넣잖아요. 그죠? 자기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만드냐면 요거 하고 나서 BSPL을 이제 만드는데 요거는 어떻게 만들까요? 내가 직접 이거 뭐야? BL이 됐어. PL을 만드는데 네. 요건 어떻게 만들까요? 내가 이렇게 막 그 엑셀에다가 이렇게 그리나요? 이렇게? 안 하죠.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요거는 어디서? ERP에서 버튼만 누르면 탁 나오지 않나요? 그죠? 네. 조회하잖아요, 그냥. 조회하면 쭉 나오죠.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아까 말대로 드론 띄워서 사진 찍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닌 거야. 사진 찍는 거 버튼 누르는 게 뭐가 어려워. 그거는 굳이 사람이 안 하고 누가 시스템에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재무상표 손익계산서 작성하 요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얘는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뭔가 피사체가 왜곡돼 있으면 왜곡된 그대로 어떻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사체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피사체가 어떻게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거죠. 얘가 어떻게 정확하게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너무나 그냥 시스템에서 나오는. 네.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 과정은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 시스템에서 해주니까. 네, 해주니까. 대신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나무 심는 거 이거 있죠. 이거를 뭐에 따라서? 발생주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걸 뭐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 회계처리 기준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뭐 중급회계 이런 거잖아요. 재무회계. 그게 이제 배우는 거. 재무회계를 잘 알아야 정확하게 나무를 심을 거고, 그리고 나면 요거는 누가? 네. 그냥 시스템에서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우리 중급회계 배우고 이런 거. 그러면 현금흐름표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되겠어요? 이걸 뭐에 따라서? 현금주에 따라서 만들면 아마 얘도 어디서? ERP에서 버튼만 누르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러면 오늘 과정은 없을 거예요. 필요가 없죠.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뭐 해야 돼? 경영활동 발생할 때마다 현금주로도 뭐 해야 돼? 나무를 심어놔야 된다는 거죠. 다른 나무가 심어지는 거죠. 발생주에는 다른 나무를 심어야 돼요. 다르니까. 네. 그러면 네, 이건 자동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흐름표라는 거는 얼마나 중요도를 갖고 있는 재무제표냐 라는 거죠. 네.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모든 회사가 만듭니다. 예를 들면 규모가 작은 회사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요? 보통 내부 이제 당연히 내가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은 거 말고 외부에 내가 이제 뭐 할 때, 세무 신고할 때 들어가잖아요. 만들어야 돼.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세무 신고 목적으로 돼.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외감이 돼서 완전 오픈하는 거죠. 얘는 꼭 만들어야 돼. 무조건 만듭니다. 근데 얘는 어떨까요? 얘는 나는 세무신고가 목적이야? 얘 필요 없어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감이 됐어.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현금흐름표 꼭 그 목적이 아니라도 현금흐름표라는 건 왜? 회사의 현금의 증감을 표시하는 거니까 이거 뭐 내부 관리 목적으로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회사도 내부 자금 관리 목적으로 이 현금흐름표를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는 별도의 자기만의 자금 수집가 별도로 있어요. 그걸 이용하지 현금흐름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회사는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커스터마이즈되어 있는 뭔가 이러한 자금 수집표가 있는데 현금흐름표는 뭐예요? 외부의 보고 목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통일성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적 커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걸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목적이 하나 뭐밖에 없어. 외감이 됐을 때 외부에 공시할 목적. 왜? 안 만들면 혼나니까. 그 목적으로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상장사는 1년에 몇 번 만들면 돼요? 1년에 한 번. 그죠? 상장사 1년에 4번.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져요. 우리가 재무제표로 하면 다 이 BSP를 얘기하지 얘를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애를 위해서 기중에 경영활동 발생할 때마다 현금주로도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하다는 거야.
생산적이지가 못하고 효율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느 회사도 이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안 심는다는 거죠, 현금주의.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비상자산은 1년에 한 번, 상장사는 1년에 4번. 한 번은 뭐 해야 돼? 사진을 찍어야 돼. 근데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가 없어요. 피사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찍을 대상물이 없어. 뭐 찍을 게 없잖아요, 지금. 찍으려고 봤더니 찍을 게 없어. 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방법론이 있더라. 네, 라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 방법론이 보면은 예를 들면 요게 이제 발생주의 사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가 이제 SPL이 되겠죠?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발생주의 사진이 이렇게 됐고, 또 현금주의로도 찍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모습의 사진이 나오더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사체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만들어 놨어.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두 개를 비교하니까 얘는 뭐 네모나고 얘는 별 모양이 아니라 완전 다른 게 아니라 대부분은 뭐 하냐면 이렇게 겹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대부분은 겹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금흐름표를 이런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겠네? 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뭐냐면 나는 이제 뭐는 갖고 있어요. 이 사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이렇게 비교해놓고 차이 나는 것만 빼고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걸로 보면 요 부분은 뭐 하고 빼버리고, 그죠? 요 부분은 뭐 하면 돼요? 더하면 BSPL에서 뭘로? 현금흐름표로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지금 현금흐름표를 만드는 방법은 요걸로 만든다. 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현금흐름표 작성 방법을 배우는 거는 요 방법을 배우는 거다. 네,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BSPL을 넣고 현금흐름표를. 요 과정을 이틀 동안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뭘로? 자동으로 못하고 있더라. 네. 자동으로 결국 안 되더라. 나중에 AI가 생기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못하기 때문에 뭘로? 엑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셀로. 네. 현재 엑셀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못하고. 네. 한때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이프레스 도입됐을 때 컨설팅의 일환으로 시도했었으나 만들긴 만들었던 것 같아요. 큰 데들.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네. 빠릅니다. 엑셀로 하는 게 더 빨라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절차를 보면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고 나서 얘가 나와야, 그러니까 현금흐름표가 나오려면 사전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BSPL이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BSPL이 완성이 돼 있습니다. BSPL의 숫자가 바뀌면 자동으로 모두 현금흐름표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BSPL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BSPL이 바뀌면 현금흐름표도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반드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SPL이 있어야 뭐가? 이렇게 이제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요거는 뭐가? 엑셀로 만들더라. 사실 또 뭐도 있어요. 만들어요. BSPL이 다 확정이 돼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요거 뭐 비상장사 1년에 한 번, 상장사 1년에 4번밖에 안 해. 그리고 수동이야. 엑셀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업무의 친숙도가 어때요?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매번 하는 루틴, 매달 하는 루틴이면 다들 이제 익숙해져서 잘할 텐데 석 달에 한 번씩만 해도 벌써 가물가물한 거지. 석 달 전 일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못했어요. 못 만들었어요. 이걸 못 만들었어요. 네. 할 수가 없는 거야. 특히 비상장사는 능력이 안 돼. 너무 오래전에 한 일이라 기억도 안 나.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럼 누가 도와줬냐? 감사인이 도와줬어요. 감사인.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독립성 200거든요. 근데 예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회사가 제시를 안 했어요. 네. 그때 뭐 큰 대기업들은 했겠지만 코스닥만 해도 못했어요. 요것만 제시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왜? 못하니까. 네.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현금화폐 작성 과정이라는 과정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렇게 자주 열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막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언제 이렇게 바뀌었냐면 IFRS 도입되는 시점에서 이제 이 감독 당국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절대 감사인이 도와주지 마라. 혼난다. 하면서 이제는 다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회사에 자체적으로 안 하던 거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때 이제 많이들 이 교육을 이제 받으러 오시고 지금도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거지. 아직도 비상장사는 힘듭니다. 1년에 한 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날까? 네. 실제로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저는 이제 대기업들을 안 가고 코스닥 상장사를 많이 다녔는데 한 회사에서만 딱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그거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개인의 그냥 취미래.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감사일이 만든 거랑 차이 나는 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서 만들지.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내일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그러면 이거죠, 이거. 뭐가 차이 나는 건데, 그죠?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는 어디서 차이 나는지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얘를 여기로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시로 여기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뭐냐면 발생주의에 이제 매출이 있는데 이건 이제 발생주의 매출이겠죠. 현금주의 매출은 얼마냐? 현금을 딱 들어온 거. 현금주의 매출이라는 거는 그 매출로 해서 돈이 딱 들어왔을 때 현금주의 매출을 이제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정보가 BSPL 갖고 만든다고 했으니까 BSPL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예상 매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과 관련된 BS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매출 채권이 1,000원 있고 10월 31일 날 매출이 4,000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현금이 찍힌 매출은 얼마인 거를 요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초에 있는 매출 채권은 유동자산이니까 이상이 없으면 회수됐겠죠.
회수됐을 때 현금주의 매출 찍고요. 매출 채권 0이었겠죠? 근데 기말을 하니까 매출 채권이 얼마 있어요? 4,000원 있다는 얘기는 외상 매출 10,000원 중에 회수된 게 얼마 해야 돼? 6,000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말 4,000원 남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현금주의 매출은 7,000원. 요게 현금주의다. 이거. 7,000원. 네. 요게 정답입니다. 7,000원. 네. 요걸 이제 나오는 건데, 요걸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발생주의. 이게 이제 외상 매출 있고, 제가 부호를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부호는 여기다 따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현금주의가 있겠죠? 현금주의. 여기 현금 매출이 얼마? 7,000원이죠? 여기도 제가 부호를 넣어볼게요. 사이에다가. 했더니 지금 차이가 얼마 있냐는 거야. 불가리 차이가 얼마냐면 3,000원이죠. 이 3,000원의 이제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뭐 이런 거죠. 4,000원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지금 이 외상 매출은 어디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있죠. 지금 손익계산서. 그죠? 손익계산서. 그죠? 여기가 뭐고? CF. 그죠? 근데 보니까 3,000원을 좀 찾아가 보니까 우리가 IS와 BS를 갖고 만드는 거니까 BS 가서 보니까 어때요? 매출 채권이